20분 만에 5,000발,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사용한 로켓의 숫자입니다. 이번 사건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국경 내에서 발생한 공격 중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특히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여성, 어린이, 노약자 상관없이 폭행, 납치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분노한 이스라엘은 즉각 전쟁을 선포하면서 하마스에 대한 복수를 천명했고요. 그러자 주변국인 이란과 레바논은 하마스를 적극 지지하면서 사태는 점점 커지고 있고, 이 와중에 미국의 백악관은 하마스의 공격으로 미국인이 최소 25명이 사망하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납치된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점점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전쟁이 제5차 중동전쟁으로까지 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와중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의 원인이 이스라엘 극우 세력의 대두와 이스라엘, 사우디 간의 관계 정상화 노력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사우디, 하마스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전쟁까지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이란은 도대체 왜 공식적으로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했으며 이스라엘이 주변 중동 국가들과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뭘까요? 7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피로 물들여진 중동 지역에 대해 지금부터 지식채널 AI 스토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전세계 분쟁의 30%는 이 나라 때문이다 하면 떠오르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인데요. 이번 사건 역시 그 나라로부터 시작됩니다. 중동 지역이 오늘날에도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영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떨치고 있던 1914년으로 잠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1914년은 인류 역사상 대재앙이라고 알려져 있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해입니다. 당시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방을 장악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과 적대 관계였는데요. 전쟁이 길어지며 영국 입장에서도 피해가 지속적으로 쌓이자 빠르게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가지 계략을 꾸미는데, 이것이 오늘날 근현대 중동의 역사를 피로 물들게 하는 원인이 된 벨푸어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대인의 국가 수립을 약속한 선언으로 당시 미국 내 유대인의 호응을 이끌어내어 미국을 전쟁에 참전시키면서 세계대전의 승리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시간이 흘러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은 결국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승리하였고, 종전 4년 후인 1922년에 이르러서는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 멸망 이후 영국은 벨푸어 선언의 내용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의 나라를 세워야만 했는데, 문제는 전 세계의 분쟁에 씨앗을 뿌린 영국답게 벨푸어 선언 2년 전 1915년에 아랍인들과 똑같은 내용의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른바 맥마한 후세인 각서라고도 불리는 이 각서의 주요 내용은 오스만 제국 멸망 후 영국이 아랍 지역에 아랍인들의 국가를 세워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을 두고 서로 다른 두 민족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한 이른바 이중계약이었죠. 이 약속을 믿은 아랍인들은 1916년에 오스만 제국을 멸망시키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고, 이후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 됩니다. 그런데 영국은 애초부터 전쟁에서 승리한다 해도 아랍인들과의 약속을 지킬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맥마한 각서 1년 후인 1916년 영국은 승전 이후 프랑스, 러시아와 함께 오스만 제국이 망하면 어떻게 서로 땅을 나눠 가질지에 대한 비밀협정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맺습니다. 이 협정의 내용은 현재의 이스라엘 지역 정도를 공유하고 나머지 모든 아랍 지역을 영국과 프랑스가 직접 지배하기로 한 협정입니다. 무려 3중 계약인 거죠.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랍인들은 영국의 배신에 경노하면서 유대인 국가 건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선언했고, 결국 벨푸어 선언과 맥마한 서한은 종전 후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랍인과 유대인 간의 긴장감이 팽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랍인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국가를 얻기 위해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결국 얻지 못한 것이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똑같이 유대인 국가를 세우지 못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후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속에서 일어난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의 수립을 승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비로소 이스라엘이 탄생했죠. 그러나 1948년 5월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자 이에 분노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1948년부터 1차에서 4차에 걸친 중동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담으로 중동전쟁 기간 중 영국과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영향력이 좁아지고 있었는데,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잃고 싶지 않아 이스라엘 편에 서서 직접 참전했고, 미국과 소련은 중동 내 서로의 편에게 무기를 마구 팔아댐 조금은 추악한 전쟁이었습니다. 무튼 1차에서 4차에 이르는 중동전쟁 결과 팔레스타인의 영토는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이스라엘의 영토는 점점 확장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중동 전쟁 중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단초가 1967년에 발발한 제3차 중동 전쟁에서 일어납니다. 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6일 만에 아랍연합군을 완전히 격파하며 대승을 거두었고,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시리아의 골란고원, 그리고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는 가자지구와 서한지구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령한 지역에 이스라엘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면서 유대인들이 점차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령한 서한지구와 가자지구에는 유대인보다 팔레스타인 인구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통치해야 할 아랍인 역시 많아졌음을 뜻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트릴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이 점령 지역을 자국 영토로 인정할 경우 가자지구, 서안지구 등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투표권을 주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 국가가 아닌 아랍 국가가 세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이스라엘 인구는 약 900만 명인데요. 이 중 유대인이 720만 명, 아랍인이 180만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점령지에 팔레스타인 인구 500만 명을 합하면 비유대인이 680만 명이 되어버리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이 인구에게 투표권을 줄 경우 720만 대 680만이라는 비등비등한 투표 숫자를 가지게 되어버립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아랍 국가가 세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는 유대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우파 세력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죠. 반면 유대인 국가를 지키기 위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면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인종차별국가, 즉 아파르트헤이트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트릴레마 속에서 이스라엘 내 구구 세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총리 역시 한쪽으로 치우쳐진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강경책을 사용하는 구구 세력의 득세와 우파 성향 총리의 등장으로 인해 가자지구를 시로 지배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21세기에 들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폭파하거나 병원, 언론, 학교 위주로 폭격을 가하면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학살이 일어났고 정착촌에 유대인들이 점점 들어오면서 기존에 정착돼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은 밀려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역시 유대인에게 보복을 가하면서 감정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와중에 결정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었으니 22년 네타냐후 총리는 서버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 정책은 아까 말한 트릴레마에서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차별국가로 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 서버권 무력화는 강력한 우파 성향인 네타냐후 총리의 힘이 이스라엘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유대인에 대한 강경책 역시 강화될 것이 분명하고 팔레스타인에게는 최악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영향력은 해가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법권 무력화 정책은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역시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몰락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고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군을 포함한 고위직들 역시 이 정책에 반대했고 예비군들이 훈련을 거부하는 등의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혼란은 자연스레 안보의 약화로 이어졌고 세계 인류라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정보망은 하마스의 공격 징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을 틈타 하마스는 수천 대의 로켓을 발포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보다 전쟁이 발발한 가장 큰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국교관계 정상화 노력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지금까지 그나마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주변 국가들이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란과 사우디는 정통적으로 팔레스타인에게 지원을 계속 해주었고요. 그러나 이란이 핵개발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묘하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설천지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와 이란은 그 전부터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란이 핵개발을 지속하자 사우디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사우디는 이란과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접하고 있는데 이란이 핵을 보유할 경우 중동 내에서 힘의 불균형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한편 다른 중동 국가들은 제스민 혁명 이후 대이스라엘 투쟁보다 자국의 경제 발전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민생을 외면했다가는 언제든지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서 본인들의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런 기조하에 2020년에는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되는데요. 이 협정은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사이에 일어난 협정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아프리카에 위치한 모로코가 협정국으로 참여했고 이후 수단 역시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국교를 맺는 데 호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주변국들이 이스라엘과의 외교를 정상화하게 하면서 팔레스타인은 점점 고립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역시 빈살만이 실권을 잡으면서 대이스라엘 투쟁보다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서방국가와 교역을 넓혀나가고 있었고 석유 외에도 관광자원, 대체자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올리는 데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란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자 사우디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스라엘 역시 이란과 맞서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의 동맹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눈치채고 있던 미국은 한동안 갈등이 있었던 사우디를 다시 미국의 영향력 안에 들이고자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에 주력했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친선 노선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 회복을 통해 미국은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엮어 중동 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친미 진영을,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수교를 대가로 미국에게서 받는 경제적 이득을, 이스라엘은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동에서의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의 영향력 확대는 이란과 하마스에게는 결코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죠. 그래서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혼란에 쌓인 지금 수천 대의 로켓포와 함께 이스라엘 공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전쟁이 시작되면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들 수밖에 없고 반면 사우디는 표면적으로라도 이스라엘 편에는 서지 못할 것이고 자연스레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역시 제동이 걸리게 되면서 팔레스타인은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친교를 맺어
더욱 고립되어가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역시 하마스를 지원하면서 자국 영토에서 출혈을 내지 않으면서도 모든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전쟁의 흑막으로 이란 배후설이 계속 나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고요. 결국 이번 전쟁은 겉으로만 보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이란과 사우디, 미국, 중동국가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만들어진 참사인 거죠. 물론 이 문제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영구.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이전에 일어났던 중동 전쟁은 다수 민족, 인종이 소수 민족, 인종에게 두려움과 증오를 느끼면 어떻게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본인들의 책임은 나몰라라 하면서 슬그머니 뒤로 빠져있는 국가들과 대리전을 통해 본인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국가, 그리고 그 와중에도 실속을 챙기려는 국가들을 보면서 영상을 만들면서도 참 씁쓸한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와 관련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지식채널 AI 스토리,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